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오늘은 요 녀석을 하나 리뷰해 볼 건데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프로젝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이 프로젝터 하나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봉기부터 보시죠. 자, 가성비 빔 프로젝터 브랜드로 꽤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반큐오 브랜드의 빔 프로젝터 495W 모델입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 미러링이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태블릿 화면을 무선 미러링으로 쏠 수 있고, 밝기는 220 루멘,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리고 1080p, 다나와 같은 곳을 기준으로 최저가가 한 15에서 17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 빔 프로젝터입니다. 사용 설명서. 이런 면봉이 들어있네요. 플라스틱이긴 한데 마감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인쇄가 살짝 촌스럽긴 한데 그런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돌비 오디오도 지원하네요. 전반적으로 흰색과 검은색, 블랙 앤 화이트만으로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원. 네, 집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프로젝터 찾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무선 프로젝터예요. 반큐의 레저 495W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반큐 495W 모델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선 미러링이 되는 프로젝터예요. 무선 미러링. 유선도 되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유선 HDMI, USB 다 있지만 무선 미러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만으로 휴대폰과 프로젝터가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풀 HD 해상도가 지원이 돼요. 1080p 해상도가 지원이 돼서 화질이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495W를 제가 좀 써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장점과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495W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 텐데 둘 다 가격을 좀 고려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젝트야 한없이 비싸고 좋은 프로젝터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찾으면 최저가 15만원 선에서 찾을 수 있는 이 495W 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좋았던 점은 역시 화질과 해상도입니다. 1080p를 지원하잖아요. FHD 해상도를 지원해서 예전에 제가 잠깐 쓰던 그런 프로젝터들 항상 아쉬웠던 게 화질이었거든요. 그런데 1080p를 지원해서 그런지 화질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도 꽤 괜찮은 화질을 보여줘서 저는 충분히 집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선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 무선이 지원 안 돼도 HDMI에 USB 메모리 꽂아가지고 다 감상할 수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케이블, USB 케이블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AV 단자가 있어서 AV 케이블로도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무선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까지 다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프로젝터에 선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연결된다는 점, 이런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가 디자인이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자인 꽤 깔끔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저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터가 소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기 마련인데 예전에 제가 캠핑에서도 쓰려고 샀던 프로젝터는 어느 정도 소음이었냐면 방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용한 실내에서는 영화 볼 때 진짜 좀 견디기가 힘든 정도의 소음이었는데 이 녀석은 소음이 있긴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소음이었어요. 소음 측정기 앱으로 재보니까 아주 가까이에 됐을 때 50dB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일상적인 사무실 정도의 소음이라서 영화를 보는데 혹은 유튜브를 보는데 집중하는데 별로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프로젝터들도 많은데 이 녀석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가 꽤 괜찮습니다. 스피커도 예전에 제가 썼던 프로젝터를 생각하면 막 조금 찢어지고 떽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영화를 보기에는 이 내장된 스피커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좀 안타까운 소리가 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돌비 오디오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돌비 음향 효과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스피커가
꽤 괜찮은 게 탑재가 돼 있네 라고 생각이 돼요. 영화를 볼 때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유선 스피커나 이런 것들로 굳이 연결을 안 해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이 다 돼요. 그런 무선 연결이 다 된다는 점도 좋은 점이죠. 그래서 스피커나 블루투스 헤드폰 이런 거에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생각해도 좋은 점이 있었다면 아쉬운 점도 분명 있어요. 자, 아쉬운 점은 가격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터라면 이 부분 조금 아쉽다.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무선 연결되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무선 연결이 됐을 때 소리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더라고요. 집중하고 있는,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 이 카메라였거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카메라들을 쓰고 있죠. 이번에 이 갤럭시 S22 울트라하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것도 카메라들입니다. 소니 GV-E10 브이로그 모델로 요즘 가장 핫한 카메라죠. 품절이 돼서 구하기도 힘든 모델인데 어쨌든 소니 GV-E10 모델하고요. 그리고 광학식 손떨림 보정 카메라의 가히 끝판왕인 격이죠. 오즈모 4K.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화면에 보여지는 사람의 이 입모양하고 목소리가 시차가 생겨요. 딜레이가 생겨서 조금 그 부분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고, 유선으로 연결하면 HDMI나 아이폰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그럴 때는 딜레이가 거의 안 느껴져서 그럴 때는 괜찮은데, 유선 연결일 때는 괜찮은데 무선일 때, 무선으로 연결하면 소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좀 몰입하려면 이어폰 같은 거 낄 수 있잖아요. 이어폰을 소스 기기, 스마트폰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서 그렇게 프로젝터로 감상을 하면 딜레이 없이 즐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메뉴 조작이에요. 본체에도 메뉴 버튼들이 있고 여기 리모컨도 제공을 하면서 리모컨으로도 메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할 때 이 메뉴가 조금 정돈이 안 된 느낌이라서 뭐 하나 조작할 때 조금 헤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스 연결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조정을 할 때 그렇게 조정할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메뉴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요건 됐으면 좋겠는데, 소스를 바꿀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선 연결을 했다가 다시 유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HDMI를 끼웠다, 혹은 아이폰으로 연결할 때는 아이폰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을 끼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끼웠을 때 좀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선으로 보다가도 유선을 연결하면 저절로 소스를 그걸로 바꿔서 이렇게 재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게 편해지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 녀석이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다면 운영체제랑 조금 프로그램이 탑재가 돼 있어서 이런 스마트폰 없이도 얘가 단독으로 유튜브나 혹은 넷플릭스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스마트 프로젝터들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된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 녀석은 그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같은 소스 기기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가격을 생각하면 욕심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까지 됐으면 진짜 잘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이나 벽에 쏠 때 꼭 휴대폰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밝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49W의 밝기, 화면 밝기는 기대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해상도가 FHD까지 되면서 집에 커튼을 치고 쓰기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밝은 대낮에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220 루멘인데 사실 집에서 대낮에 이렇게 밝은 데서 프로젝트를 쏘면서 감상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1000 루멘 정도는 돼야 돼요, 밝기가. 근데 이 49W는 220 루멘이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커튼이 좀 있어야지 원활한 감상이 가능하고요. 낮에 이렇게 밝은 데서도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못 볼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장점과 아쉬운 점을 갖고 있는 49W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평을 하자면 저는 가성비가 진짜 좋긴 좋구나. 해외에서도 가성비 좋다고 호평이 많이 난 기기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는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호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49W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